안녕하십니까, 노선우입니다. 8월 26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좀 금리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행 금통위를 통해서 기준금리 0.75%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주가가 지금 0.58%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좀 주식시장의 약재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오해를 풀어드리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는 4번 정도 있었어요. 2000년도, 그리고 2005년부터 8년도, 그리고 2010년부터 11년도, 그리고 2017년부터 18년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번 중에서 상승을 했던 적이 2번이었고요. 하락을 했던 적이 2번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 붕괴 국면이었고요. 또 2007년도 후반에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부진했던 시기였습니다. 반면에 2005년부터 2008년도,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도는 주가가 나름대로 대상승기였는데요. 지금의 좀 이 금리 사이클을 저는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1년도와 비슷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2008년도 뭐 이렇게 금리 상승 속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뭐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주가가 상당히 양호했잖아요. 국내 주식시장의 움직임도 작년도 3월 달에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는 양호한 국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불꽃 랠리를 앞두고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경기가 좋고요, 또 기업 이익도 상향 추세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의 주가 수준은 박스권 국면이지만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지금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싸진 상태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잘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금리를 오늘 인상을 했고, 또 뭐 10월달 정도에 한 차례 더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했기 때문에 25베이시스 포인트 정도는 올 한해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내년도에 뭐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고 생각해야 될 거는 대한민국의 이 금리 0.75%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원래 1.25%였어요. 근데 코로나 때 0.5%를 인하했고요. 그리고 작년 5월에 또 0.25%를 또 인하했어요. 그래서 0.5%가 된 거예요. 1.25%에서 코로나 때문에 0.5%가 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뭐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해서 0.75%라고 하더라도 이 금리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1.25% 정도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뭐 주식시장이라던가 여러 부분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금리를 인상했지만 여전히 금융 상황은 완화적이고 앞으로도 경기 개선에 맞춰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려도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정책 당국, 우리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돈을 버시는 분들의 결정 신뢰하셨으면 좋겠고, 주식시장 어쨌든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상승 랠리처럼 지금도 뭐 3100포인트에서 충분히 3500포인트 이상까지는 한 차례 정도 랠리는 남았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슬슬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은 또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겠죠. 주식은 실물 경기보다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6개월 후에 실물 경기가 꺾일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는 주식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아직 사실은 뭐 실물 경기에 대한 회복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요즘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4단계, 그래서 뭐 자영업자들도 힘들고요. 여러분들 뭐
해외여행도 마음껏 못 가고요.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성장을 하고 6개월 후에 바로 꺾인다. 이렇게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말자. 이렇게 오늘은 좀 금리에 대해서 좀 길게 좀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이제 시장이 하락했던 원인은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아시아 시장, 중국이라던가 홍콩 시장의 하락과 함께 위안화가 또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환율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요. 그러니까 1163원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1170원까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 다시 또 3천억 원대 나왔습니다. 이런 점들이 사실은 이제 어쨌든 환율과 외국인들의 매도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금리 때문이 아니라 위안화 약세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틀 동안 양호하게 반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와 오늘 또 양호하게 나름대로 조정을 잘 받았어요. 어제는 소폭 상승했고 오늘은 하락을 했는데 분봉상 살펴보면은 어제와 오늘이 공교롭게도 쌍봉도 되고요. 쌍바닥도 됩니다. 그래서 내일의 방향성도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근데 저는 조금 그래도 더 쉬어갔으면 좋겠어요. 이틀 동안 월화 많이 상승했으니까 내일까지는 좀 쉬어가면서 대신에 좀 지켜야 될 자리만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3112포인트가 지금 5일선이고요. 이 5일선 내일은 조금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일 좀 가장 좋은 거는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약보합권 정도 속에서 5일선을 지켜주는 게 내일의 베스트. 그리고 내일의 두 번째는 조금 조정을 받되 어쨌든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에 이루었던 이번 주 월요일까지 그 저점과 쌍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움직이는 게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일 오른다고 쳐도 좋을 게 없는 게 어차피 위로는 3200포인트대는 저항이에요. 시장은요 어차피 박스권이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작년 5월부터 3100포인트에서 3300포인트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심은 3200포인트인 거고요. 그러니까 박스권을 살짝 언더퍼폼 했다가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 달라진 건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급하게 올릴 필요는 없어요. 급하게 오르면은 또 하락이 그만큼 급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잘 양호하게 지지라인을 더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그리고 이제 종목들을 봤을 때 상당히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삼성전기가 3.7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MACC 관련하여서 상당히 좀 우려가 과도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하반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후실적 전망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립니다. 특히 이제 경쟁사 일본의 무라타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MLCC 수급이 타이트해지는 상황이고 삼성전기의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포인트를 삼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한화가 5%대 상승을 했어요.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5% 상승. 이번 주에만 해도 월화수목 어제 이제 KCC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대형주가 말이죠. 일주일 만에 막 이렇게 10%, 20%씩 올라갑니다. 실제로. 저평가주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한화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하나솔루션의 주가도 36,050원에서 4만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또 아직 비상장한 하나건설 같은 경우 상당히 실적도 좋았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모멘텀으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기계 부분에서 삼성 SDI 쪽에 배터리 핵심 장비를 공급한다. 이런 소식들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그룹이 자회사들이 정말 잘 꾸렸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그룹, 지주사 하나 정말 조정을 보이면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매수하시면은 수익이 난다.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성공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